네, 독서가 힘이다. 국민 교육에 있어서는 독서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기계, 이 시대 최고의 AI 분야에 성공한 엔비디아 젠슨 왕에 대한 자서전 같은 책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기계, 스티븐 위트, 이 저자가 젠슨 왕과 300회에 걸쳐서 몇십 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성공하는 요인이 뭔가 그걸 아주 책으로 잘 낸 겁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 후반부 30분 정도로 자유시장연구원에서 북콘서트를 하면서 했었고, 정의학당에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정의학당 회원들에게도 교육을 하겠다 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유튜브로 남기고자 하는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반부에는 세계가 탐나는 마이크로칩의 탄생 분야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문에서는 AI 시대를 우연히 만난 행운으로서 된 게 아니고, 그에 따른 위험을 비전과 시스템으로 장악한 결과물이다. 이걸 한마디로 서문에서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36번째 후발 주자에서 출발해서 1, 2기업으로 돌아간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다른 것도 있지만은 앞에서 해왔던 실패담 그런 거죠. 실수담 그런 것이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모두가 불가능했다고 했던 병렬 처리, 이 방식이 오려내고, 또 소프트웨어 생태 후다, 이거를 한 것이 성공의 대박이 요인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슬라이드를 인공지능이 작성을 한 거거든요. 인공지능이 압축적으로 하는 것이 말고 내가 손주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야 되니 최대한 쉽게 하고, 이걸 만든 손주들이 책을 꼭 사서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만든 겁니다. 인공지능에다가 제가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책은 전체 정독을 하면서 요 부분은 메모를 많이 했어요. 그 메모한 거를 또 같이 입력을 시켜가지고 내 메모한 것이 설명이 될 수 있게 하되, 단 슬라이드별로 3 내지 5개의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해달라. 그런데 쉽게 해달라. 그런 거예요. 엔비디아가 뭐 하는 회사냐? 반도체 회사예요. 그런데 시가총액에서 세계 1등이 된다. 이게. 세계 1등이 됐다. 엔비디아가 만드는 것이 뭐게요? GPU, 그래픽 처리 장치. 이거를, 그래픽 처리 장치가 뭐지? 저는 항상 중국어는 뭐 이렇게 할까? 투싱, 추리치. 즉, 도형, 그림, 도형으로 그림 처리하는 기계다. 그러게. 화면으로, 그래픽이라고 한 것이 맞아. 팔랑팔랑 움직이는 그 화면 그림. 그거를 처리하는 장치구나. 그렇게 그래픽 처리 장치다. 35개 회사가 같은 시장에 있지만, 꼴찌했지만 1등이 된 거는 뭐냐? 답은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이 그 안에서 답을 찾아낸 거 아니겠는가? 답을 찾아내는가? 왜 엔비디아만 AI 혁명의 수혜자가 된가? 20년 전에 이미 나와 있는데 그거를 알아맞힌 예견한 젠슨 왕의 실력이다. 그 다음 젠슨 왕은 어떤 아저씨인가요? 그 화면에 보면 가죽 잠바, 가죽 잠바 입은 아저씨 있잖아요. 가죽 잠바가 그게 얼마짜리인가요? 책에 보니까 1200만 원이래. 1200만 원. 물론 뭐 명품 양복이야 그것도 비싼 것도 많죠.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만의 있고, 또 그 말에서 자기만의 특별한 상징. 스티브 잡스는 검은 터들넥 입듯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그것들만의 시그니처가 뭔가? 시그니처를 또 보면은 바우싱 더 터스, 표시인데 특별한 표시, 예, 대표 상품, 대표 스타일. 가죽지키 1200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10살에 대만에서 태어나가지고 63년생. 내가 54년이니까, 저보다 9살 아래나, 그러네. 그래요. 9살 아래.
봤어요. 온갖 차별 엄청 받았대요. 거짓말이 차별에서도 그냥 미련하지 않고 싸움할 때 싸움도 하고 그랬대요. 30살 때 창업을 했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장을 직접 챙기는 스타일이다. 여기에 보니까 한 55명의 임원을 직접 받는데요. 그잖아요? 뭐 팀장, 부장, 뭐 부세상 그게 아니고요. 55명을 직접 받는다. 얼마나 바빠요? 제일 높은 사람이. 제일 바쁘죠. 이렇게 성공 요인이겠구나. 이거 꼭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받고 가난한 이민자 소년이 세계 1등 기업을 만들었다. 다음 출렁다리가 있대요. 출렁다리는 뭐죠? 출렁다리를 다니면서 항상 이 중심을 잡는. 그래서 그 학교 다니면서도 비행 청소년에다가 이민 왔다고 해서 왕따 시키고 학폭하고 했는데도 어떻게 뱉었을까? 매일 300개씩 팔고 피피기. 아이고, 저는 50개도 하지 못하는데, 이제 100개씩이라도 해봐야겠어. 한꺼번에 100개 못해도.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 또 탁구도 그렇게 잘 쳤대요. 대표 선수 할 정도로 잘 쳤대요. 하여간 가장 힘든 시간이 가장 강한 사람을 만든다. 그 유년기의 힘든 시간이 제인신화의 강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 교육도 그래야 돼요. 난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기마전도 안 시킨대. 기마전도 안 시킨대요. 힘들을까봐, 무서워질까, 떨어질까봐. 이게 무슨 교육이에요? 이게 무슨 교육이에요? 예. 출렁다리는 뭐냐?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정. 그 불안정한 것이 결국은 뭐냐? 성공하게 되더라. 흔들리는 환경 자체가 강한 리더를 만드는 훈련장이었다. 만약에 안정된 환경에서는 젠슨와인이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배울 만한 거예요. 이 책을 꼭 읽어봐야 돼요. 그 다음 대규모 집적 회로가 분야가 필요의 양인데 이걸 또 쉬운 걸로 설명해야지. 우리 손주들한테 설명하듯이. 마이크로칩이란 게 뭐냐? 레고 쌓듯이 쌓는 거예요. 쌓는 거. IC란 뭐냐? 머리카락보다 수백 작은 속에다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VLSI는 뭐냐? Very Large Scale Integration. 초대규모 집적 회로라. 이것이 혁명적 발상이다. 젠슨 왕이 대학에서 손으로 회로를 기르다가 컴퓨터 설계로 하는 걸 봐가지고 와, 맞아, 이걸 하면 되겠구나. 기계를 이용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AMD에서 들어가가지고 경험을 한 거야. 실전 경험을 해가지고 야,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창업을 결심하게 됐다. 그러면 왜 30세 전에 창업하겠다고 했느냐? 30세 전에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젊은 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으니까. 새로운 기술을 가장 빠르게 흡수할 수 있으니까. 책임질 가족은 아직 없으니까. 애도 있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마음이 약해지죠. 도전의식이. 30살. 예, 저는 아직 정신 연령은 난 아직도 10대인데, 이때 해도 되나? 아이고, 참. 그래요. 우리 어릴 때에는 그래요. 아날로그 시대였으니까. 대기업은 느리다. 근데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는 속도다, 이게, 속도. 동업자 2명이 시작을 했고,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 손으로 세상을 바꾼다. 이런 것이지. 이것이 있어야 돼. 철학이 있어야 돼. 내 손으로 생사를 바꾼다. 홍익정신. 이것이 있어야 돼.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는 거는 홍익사상이 있어서. 사람을 이렇게 한다는 거. 젠슨왕도 우리 홍익사상을 좀 본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홍익사상으로 정익학당에 와서 공부를 많이들 해야 돼요. 자, MB대 숙제를 먼저 한 창업자다. 시험 전에 충분 공부한 학생과 그냥 들어간 학생은 결과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창업하기 전에 숙제를 엄청 했다. 시장조사 엄청 하게 했다. 그리고 선택을 하게. 왜 게임 시장을 골랐냐? 게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게임에는 그 게임이 화려한 그림이 화면이 움직여 그래픽 칩이 이거 폭발할 것으로 이거 짐작할 수 있잖아요. 게임을 해보면은 저는 게임 잘 안 해봤지만은 저 어마무시한 열도 나고 그런데 이거 하면 되겠구나. 이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건 운이 아니다. 이게 운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 준비된 자에게 운이 온다. 예. 그걸 느꼈습니다. 살아남느냐 살아치느냐. 아주 위기도 많았어요. 위기가 엄청 많았어요. 직원 3분의 1을 감수하는 구조조정 그때 그래도 살아남았다. 그래서 MV1
MV1이 나왔는데 이게 세상에 실패했어요. 완전히 실패했어요. 아무도 안 써줬어요. 실패한 이유는 뭐냐? 당시 표준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삼각형으로 해야 되는데 사각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파산까지 30일 통장에 바닥나고 다 뭐 직원도 월급도 못 주게 되고 그래서 이걸 어떠냐? 이거는 할 수 없다. 방향을 돼. 빨리 3분의 1, 3분의 2나 해고했어. 남은 직원들과 반드시 우리 표준 방식으로 해보자 해서 단련했다. 불꽃 단련됐다. 강철은 불에 달궈진다. 불에 달궈진다. 엔비디아도 그런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단단해졌다. 실패해서 배운 교훈이야. 야, 반드시 시장 표준해야 되겠구나. 또 고객이 원하는 것 해야겠구나. 야, 빚지지 말고 해야 되겠구나. 이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실패 경험이 오히려 신뢰 근거가 되고,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버전의 시작이고, 재수 나은 이 패턴을 평생, 이번만 하고 평생 그렇게 해왔다. 그러니까 병렬 컴퓨팅 관계인데, 이걸 쉽게 설명해줘. 그러니까, 요리로 비유를 해줬어요. 우리 인공지능이. 손주들 앞에 이렇게 설명하세요. 100인분 요리를 혼자 하면 10시간 걸리지만은 100명이 동시에 나눠 하게 되면 6분이면 됩니다. 병렬 컴퓨팅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 GPU 혼자만 해 수천 개 GPU가 하면은 엄청 빨라진다, 이게. 그래서 리바 128, 리바 100, 리바 128, 리바 128, 리바 128, 이걸 리바 128이 이게 회사를 살렸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시장 표준을 완벽하게 준수했고 압도적 속도가 빨랐대요. 결국은 뭐냐? 기술의 핵심 패러다임을 일찍 파악한 제슨왕이 시대를 지배한 것이고, 제슨왕은 병렬 처리가 미래라는 걸 남보다 10년 더 일찍 봤다. 병렬 처리가. 또 여기 보면 또 에뮬레이터란 말이 나와요. 건물 설계 비율을 건물을 짓기 전에 컴퓨터로 3D 모델로 실제 공사를 줄일 수 있었고, 엔비디아도 이렇게 했다. 시뮬레이션을 했다. 시뮬레이션 말을 우리가 많이 써봤는데, 여기는 또 에뮬레이터를 나와요. 에뮬레이터가 뭐야, 이게? 왜 중요했냐면 반도체 칩 한번 만드는데 수백억 원이 드는데 이걸 에뮬레이터를 먼저 검증해보면은 실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에뮬레이터는 또 뭘까? 그래가지고 또 인공지능 앞에 들어봤죠. 야, 에뮬레이터가 뭐야? 그래. 엔비디아 쓴 건 에뮬레이터인데 이건 실제로 칩을 안 만들고도 그 칩 위에서 실제 게임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는지 하는 테스트다, 이게. 그러면 시뮬레이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뮬레이터도 있는데 시뮬레이터는 대략적인 동작만 확인하는 수준이고, 그러니까 시뮬레이터는 흉내내기 모형 비행기고, 에뮬레이터는 완전히 대신한다. 진짜 비행기 조종석을 PC로 옮겨 놓은 것이다. 뭔가 틀리는데 완전히 감이 안 잡히는데, 시뮬레이터는 비행기 조종 연습용 시뮬레이터를 진짜 비행기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비행기는 아닌데, 에뮬레이터는 바로 컴퓨터 안에서 그대로 작동하는 것처럼 됐다.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시뮬레이터, 에뮬레이터다. 인간 최초의 신경화 젤리피시. 바둑 훈련에 비하면 바둑 선생이 없어도 혼자 수백만 번 돌을 놔보면서 배우는 게, 이게 젤리피시가 그렇게 해서 뭘 배우냐면 100개만 게임을 배웠대요. 100개만 이 책 보면서 저 처음 봤어요. 100개만이 뭐야? 100개만. 찾아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주사위를 던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들이 이걸 가지고 인간의 규칙을 가르치려 스스로 수심하게 게임을 하면서 최적 전략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수를 이겨버린 거예요. 강화 학습이란 뭐냐? 계속 상금을 줘가면서 훈련하니까 마치 개에다가 꽂아주면서 훈련시켜가지고 컴퓨터도 그런데요.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미 엔비디아가 이 씨앗을 꼽히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AI는 왜 게임을 먼저 배웠느냐? 어린애에게 수학 가르칠 때에 플러스 마이너스 덧셈 뺄셈부터 하듯이 AI도 규칙이 명확한 게임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
게임이 AI 훈련에 좋은 거는 규칙이 명확하다, 승패가 분명하다, 수백만 번 가능하다, 실제 세상보다 단순하다. 젤리피쉬에서 알파고, 챗GPT에서 이렇게 지나갔다. 알파고가 바둑 한 배우려면 GPU 수천 개가 연습 필요하듯 젤리피쉬는 GPU 없이도 느렸지만 씨앗은 이미 심어졌다. 그래서 댈러스의 조용한 100개만 대회가 챗GPT 혁명의 출발점이 되었다. 데스매치, 데스 죽다, 매치, 죽기로 싸운다. GPU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타성했나? GPU, 제인슨 랑이 GPU라는 이름을 붙는데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왜 붙였나? 투싱 추리치, 도형 처리기다. GPU 탄생, 지포스를 처음 사용한 GPU, CPU,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과 대비되는 이름으로 GPU를 맺다. 중앙 처리 장치냐, 도형 처리 장치냐. 지포스가 혁명적이었던 이유는 지포스가 혁명적이었던 이유는 초당 5천만 개 폴리곤 처리를 하는 건데 당시에 3D FX보다 압도적으로 빨라요. 게이머들이 환호해가지고 그래서 경쟁사를 따잡을 수 있다. 지포스의 성공으로 해서 엔비디아는 아주 더 빠른 혁신의 선순환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데스매치. 격투 게임에서 죽느냐 사느냐. 엔비디아와 3DPX가 그랬는데 엔비디아의 데스매치 전략은 6개월마다 신제품이 나오고 3DFX가 내면은 엔비디아는 2개나 빠르고 그래서 결국은 경쟁사를 합병해버렸어. 인수해버렸어. 교훈은 뭐냐? 속도가 전략이다. 가장 빠른 혁신 속도를 유지하면서 경쟁자는 영원히 따라갈 수 없다. 이게 엔비디아의 핵심 경쟁력이다. 여기서 황희 분노란 말이 나오는데요. 황희 분노. 황희 엄청나게 화를 잘 낸대요. 그래서 화를 낼 적에는 전 직원을 다 모여서 화를 낸다니. 엄청나게 화를 내는데 그건 전체적으로 조직 전체가 긴장하기도 실수가 최소화된다. 이것도 경영의 한 방법인 것 같아요. 화만 내는 게 아니라 화를 내면 또 큰 보상을 준다. 혹독하지만 성과에 보답한다. 그냥 직원들이 그래요. 저도 직장 다닐 때에 상사로부터 욕을 먹으면은 마치 더운 여름날에 소낙비 맞은 기분이에요. 시원해요. 아, 일 더 잘해야지. 왜? 저 상사는 나를 사랑해서 욕을 하니까. 난 그런 생각. 참, 이 신배 군인은 이 제순왕 밑에서요. 제순왕 같은 상사 밑에서 만났으면은 대박 날 뻔했어요. 난 상사로부터 욕먹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것이 기업 문화였다. 가스 요금에서 도시 가스를 한번 깔면은 도시가스용으로만 보일러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개발자 잔금 효과가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를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엔비디아 GPU만이 독점 구매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뭐냐? 하드웨어 칩 하나 판 게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판 것이다. 아이폰과 앱스토어처럼 말이죠. 그렇게 구글과 구글 플레이식으로 그렇죠. 네. 자, 최고의 기술이 된 쿠다가 최고의 기술이 돼요. 쿠다라는 장치를 엔비디아 이게 없으면 안 들어가니까. 우리 스마트폰에도 안드로이드 그거 하듯이 우리 삼성에도 안드로이드가 삼성 것이 될 뻔했던 것도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확실한 건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구글이 안드로이드 풀어서 스마트폰 체제를 70% 차지했듯이 쿠다도 AI 개발 표준이 됐다. 수천 개 코어가 100년, 여기도 100년이 나오네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걸 다 무료로 하는데 조금 하나 당기시고 포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과학자 연구원들이 전부 다 쿠다에게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단기 독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계 구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10년 후에 쿠다가 AI 혁명이 핵심 인프라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기업인들 이런 것이 돼야 돼. 자, 다음
10년을 기다린 뚝심이다. 사과 나오면은 당장 안 나오는데 10년 기다려야 열매 나오는 것처럼 쿠다도 처음엔 아무도 관심 안 갖다가 나중에 알렉스넷 통해 가지고 알파고를 통해 가지고 쿠다 없이는 불가능했다. 쿠다 표준이 이미 확고해서 경제자 진입이 불가하기만 내려왔다. 예. 이것에서 진짜 이게 공식이고 이게 황금률인 것 같아요. 네. 다음 미래를 예측하는 공명인데 세상에 첩보 위성으로다가 주차장 사진을 분석을 해서 이 잘 되는 사업일까 아닐까 그걸 분석해서 투자 결정도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데이터 여기서 대한데이터의 느낌이 있어요. 주차장이 바글바글한다. 이 분야 쪽은 잘 되겠구나. 그래서 투자한다는 거죠. 그건 뭐냐 전부 화면 분석을 해야 돼. 그래픽 처리 장치는 필요하다 이게요. 공명이란 건 뭐냐 기타에서 줄 하나 튕기면 다른 줄도 함께 소리가 울리듯이 공명 예 그렇죠. 그러니까 트렌드가 오기 전에 이미 준비를 마치다. 다음 신경망 연구의 알렉스 넷이 왜 역사를 바뀌었는가? 올림픽 기록 비율을 보면은 100m에서 누가 9대 100을 뛰면 스포츠 역사가 바뀌는 거나 마찬가지로 알렉스 넷이 2012년에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 그런 일을 했대. 이미지 인식 대회는 뭐냐? 100만 장 이상 사진을 가지고 이게 강아지인가 자동차인가 맞추는 대회였는데 세계 최고 AI 연구들이 매년 경쟁을 했습니다. 알렉스 넷의 충격은 뭐냐? GTX 58 게임용 그래픽 카드 2장으로서 학습해서 이보다 10%더 정확했다. 이거 2장만 학습했는데 왜 그 충격이었냐? 이전까지는 AI 연구자들이 수십 년 쌓은 손으로 만든 규칙들을 했는데 이게 GPU와 딥러닝은 규칙을 짜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배우는 것이다. 이거를 젠슨왕이 즉시 우리가 AI 핵심 인프라가 돼야 된다. 회사 전체의 방향을 AI로 전환한다. 이것이 AI를 완전 결정적 순간이 되었다. 딥러닝이 왜 세상을 바꿨냐? 아이가 영어를 배울 때 문법책보다 영어 환경에 노출시키면 더 잘 배우듯이 딥러닝도 뭐냐? 데이터에 노출시켜야 된다. 이게 프로그래머가 눈이 있고 코가 있으면 얼굴이다 이런 걸 규칙 수천개 손으로 짰지만은 이게 조명이 어둡거나 안 보이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딥러닝 외에는 사진 100만 장이나 보내주면서 너가 스스로 패턴을 발견해. 어두울 때도 보고 밝은 데서도 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GPU가 필요한 거죠. GPU 없이는 수십 년 걸릴 것 계산을 GPU는 금방 해낸다. 순간에. 2012년에 일어날 이게 페이스북 얼굴 인식보다는 더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 딥러닝이 GPU 결과다. 자 여기까지가 전반부 핵심 결론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성공은 우연이 아닌 36번째 후발 주자의 특징과 정교한 전략이었다. 파산 적정 위기마다 과감한 전환으로 생존하고 도약했다. 적자를 감수하며 쿠다 생태계를 구축해서 독점적 해자는 뭐냐? 성주위에 남 못 들어오게 이렇게 연못을 파내는 거예요. 견고한 요새를 완성해. 알렉스 넷이 등장으로 게임 회사에서 AI 제국으로 정체성을 제로 바꿨다. 예. 자, 전반전 여기까지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잠시 멈췄다가 후반전 계속 들으세요. 예. 자, 후반부를 봅시다. 후반부는 엔비디아의 에필로그까지입니다. 예. 주차장 연설을 했대요. 주차장. 이 저자는 젠슨 왕하고 300회 이상의 인터뷰를 했대요. 식당 주인이 주차장에 모아놓고 야 우리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다 이랬지만은 10년 후에는 이탈리아 음식부이 왔다 말이에요. 그 대박 난 거죠. 그 결정이 천재적인 거죠. 마찬가지로 젠슨 왕이 주차장에서 전 직원 다 모아놓고 수천 명을 건물 바깥 주차장에 집합해서 우리는 게임 회사가 아니라 AI 회사다고 선언해요. 직원들은 처음에는 황당했죠. 이건 무슨 소린가. 근데 결국은 AI 붐이 그때 당시는 오지도 않은 때였어. 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그런데 2013년에 그렇게 했는데 2000년 그 10년 후에 챗GPT가 터지자 엔비디아가 유일한 공급자가 된 거야. 미래 준명 9년이 빛을 발한 거다.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남이 비웃을 때 어린 할머니. 남이
남이 다 밀을 심을 때 혼자 콩 심으면 비웃음을 사는데 그때 콩 가격이 폭등하면 그 농부가 최고 농부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남들이 또라이라고 비웃을 때 올인하는 얘기. 아, 그걸로 보면 의병 신백훈이도 지금 나보고 또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 국사 클럽을 만들겠다, 뭐 자유시장 코인을 만들겠다, 지금 뭐. 아, 그리고 이번에 제가 4개국어 동시학습 앱도 만들었어요. 이번에 비법 한자 앱을 만들 거예요. 아, 난 이거 보니까 앞으로 10년을 기다리면 신백훈 세상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요. 네. 의병사관학교, 정익학당이 의병사관학교다. 네. 다음, 초지능 AI란 뭐냐? 전순왕이 낙관론. 전순왕은요, 낙관론자예요. AI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비관론자도 많아요. AI 때문에 인간이 종말이 온다든가. 하지만은, 전순왕은 인간을 해방시키냐, 뭐예요? 반복 노동에서 해방시키고, 인간은 뭐냐? 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가 있다. 예. 신백훈이도 여기에 한 표를 하겠습니다. 전 젠슨랑과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오픈 AI와 협력 관계를 하고 있대요. 지금도 오픈 AI하고 지금도 최대 고객으로 돼 있대요, 서로. AI를 두려워해야 할까, 기회로 봐야 할까? 불을 부래, 불. 불은 태우기도 하지만 요리도 한대. 칼은 사람도 해칠 수 있지만 또 요리도 하고 수술도 하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이게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은 AI는 인류가 더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아,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앱을 개발하고 그러잖아요. 비법 한자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이거 인공지능이 아니면 되겠어요. 저는 아주 낙관론자입니다. 자, 다음. 부동산 올라가듯이, 이거 뭐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어요. 시가총액이 뭐 4천조 원, 36배 상승. 왜 이렇게 올라가? 이 챗 GPT 열풍 때문에. 여기에는 엔비디아 GPU가 필수니까 막 공급 부족이 일어날 정도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뭐 엄청난 거죠. 97% 독점이라는 이게 3%만이 경쟁자였던 엔비디아 젠슨왕이 처음 들어왔던 회사가 3%예요. 아, 근데 독점인데 미국 정부가 반독점 규제로 위협을 하고 중국은 수출 금지니까 또 중국도 대응을 하고 또 경쟁자들이 자체치 애플도 구글도 아마존도 지금 하고 있죠. 언제까지 제순왕이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또 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AI 패권이 왜 국가안보 문제인가? 야, 이거 보세요. 지금 미국이 대중 반도 수출금 왜 이건 군사용으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수출 금지했다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가 아, 야, 이거 그러면 안 되겠다. 한국에도 자체 칩을 개발하려고 중국도 화웨이도 개발, 유럽, 일본도 저부 엔비디아 의존 탈피를 시도하고 있다. 결국은 뭐냐? 반도체는 21세기 석유다. 석유가 없으면 경제가 멈추듯이 AI 반도체가 없으면은 안 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고 있다. 트랜스포머, 인간이 사고를 이해하는 트랜스포머가 뭐냐? 예, 독수를 비유하면은 나는 사과를 먹었다를 번역할 때 나가 사과보다 먹었다가 이렇게 쭉쭉 하는데 관련성을 계산하는 것이 핵심적인데 트랜스포는 뭐냐? 즉 단어 사이의 관련성인데 종전의 방식은 나는 어제 맛있는 사과를 먹었습니다. 할 적에 순서대로 처리하니까 뒤로 가서 앞 문장을 잊어버려. 그런데 엔비디아가 하는 방식은 뭐냐? 이게 세상에 똑같이 긴 문장도 완벽하게 한다. 이게 챗GPT의 병렬식. 엔비디아 연결은 천문학적인 병렬 연산이 필요하다. 이게 GPU가 있음으로써 딱 맞다. 저 트랜스포머는 GPU를 더 많이 팔게 해주는 기술이 됐다. 그렇죠. 아, 이게 직렬이 아니고 병렬이다. 예. 하이퍼스케일과 돈 인재 혁신. 하이퍼스케일은 뭐냐? GPU 수만 개를 하나로 연결한 초거대 데이터 센터인데 제미나이 같은 챗GPT 같은 초거대 AI 훈련에는 이거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자본의 플라이힐 계속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인재의 블랙홀 전 세계 AI 연구자 코드가 쿠다로 모두 작성이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 없이는 안 돼. 연구가 불가해. 그러니까 인재들이 엔비디아 주변을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엔데버가 이제
에, 엔비디아 본사인데 삼각형으로 만들었대요. 3D 그래픽이 역사적 상징이다. 이게. 음수대 위치까지 젠슨 랑이 다 점검하면서 완벽주의를 했대요. 완벽주의로 나간다. 다음 AI가 전기를 얼마나 먹나요? AI가 전기를 먹는 부분이 전시 GPT 질문 한 번 하게 되면은 구글 검색에 10배가 더 bek힌대요. 전기가 엄청난대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이게 미국 현재 4.8% 15%가 증가. 그 때문에 부족해질 시대가 온다 이게. 이제 원전 르네상스 시대가 온 거야. 원전 르네상스 시대. 근데 우리나라는 뭐 문재인이가 뭐 탈원전 오고 이 좌파 정부 탈원전이고 뭐고 대한민국 참. 그런데 한국은 원전 기술 세계 최고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왜 엔비디아 실적이 세계 경제를 흔드느냐? 왜 세계 경제의 자명종이 되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 세계 주식시장에 엔비디아 실적이 다 왔다 갔다 한다. 영향을 미친다. 젠슨 랑의 팬덤 기결. 왜 젠슨 랑의 길이 인기가 있느냐? 팬덤. 가죽 재킷. 항상 가죽 재킷. 멋있는 가죽 재킷 입고. 기술적 깊이가 있는 발표만을 하고 또 밈으로 또 직원들에게 의리를 지키고 여기 보니까 식당에 갔을 때 종업원 앞에 팁을 얼마나 주는가도 나와요. 책에 보면은 1000달러, 1000달러. 1000달러면 얼마죠? 150만 원인가요? 150만 원. 팁을 그리 준다 이게. 저도 팁 주기를 좋아해요. 근데 저는 10,000원 줘요. 10,000원. 10,000원. 아유, 저도 언제 뭐 150만 원한테 10만 원도 줄 수 있는 그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55명으로 직접 보고를 다 받아 이게. 이런 CEO가 없어요. 보통 CEO들은 5명, 많아야 10명인데 55명이 직접 받는다 이게. 직접 현장을 챙긴다 이게.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회장은 사장 앞에 받고 사장은 부사장 앞에 받고 그런 식이 아니에요. 자, 에필로그를 보면은 AI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왜 AI에 투자하느냐? 헬스장이나 마찬가지. 운동 힘들다고 불평하면서도 헬스장에 다니는 이유는 안 하면 뒤처지기 때문에. AI도 마찬가지다. 두렵지만 안 하면 경쟁에서 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AI는 위험하다 발언하면서 AI X에다가 수조원을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생각하는 기계라면 스스로 사유하는 기계다. 스스로. 지금까지는 AI가 생각하는 척만 하는 단계였는데 진짜 초지능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다. 예. 계속 생각. 젠슨 랑 자체가 생각하는 기계같이 한 사람이다. 젠슨 랑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 물이 흐르는 곳에 물레방을 세우면 물이 힘으로 일을 합니다. AI 흐르는 곳에 AI랑 물레방을 세우는 사람이 이깁니다. 젠슨 랑은 그 물레방아를 만드는 회사를 만들었다. 이게요. 물이 있는 곳, AI 있는 곳에. 젠슨 랑에서 배울 3가지는 뚝심이었고, 뚝심은 뭐냐? 남들이 또라이라 비웃어도 10년을 기다리고 속도가 있었다. 계속 새로운 제품을 한 발 앞서서 만들었다. 생태계를 만들었다. 생태계를 만들었다. 어떤 거 공짜로 주기도 하고 크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 뭐냐? 삼성, SK 메모리 반도체에도 엔비디아의 생태계 전략을 붙여라나요. 우리 그러면 대한민국도 그에 있다. 정의학당 회원들은 정의학당에서는 의병사관학교대에서 이런 것도 공부돼. 특히 시니어들에게 인공지능 교육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보면은 뚝심이 만든 제국, 적자를 견딘 비전, 기술 초격차의 무기, 지기 10배계. 즉, 인간이 도구를 해요. 컴퓨터를 활용하고, GPU를 활용을 하고,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고 그래야 된다, 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용기 만산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클로드가 이거를 너무 잘 만들었다고 특허청에 등록하래요. 해야지 해가지고 쭉 준비 다 했는데 안 했어요. 특허청에 등록해가지고 회원들 내가 남에게 못 쓰라고 할 필요도 없고 쓰라 이게요. 그 대신 내가 블로그에다가 이걸 올려놨다니까요. 뭘 올릴게? 요거 클릭을 해보면은 용기만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게 당표 신백훈이가
등록했다는 것이 내 블로그에만 돼 있어. 알아만 주면 돼요. 알아만 주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것도 2026년 7월 4일 창안이 된 거다. 이렇게 남겨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기까지 젠슨 왕의 엔비디아 생각하는 기계에 대한 책인 거를 말씀을 드렸고, 이 책을 읽어보기를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